기승노트 유쾌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요게 바로 경찰의 기본적 임무다. 그죠? 세 가지가 있다. 공공의 안녕, 공공 질서, 그리고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할 겁니다. 자,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를 말하는 거죠. 됐죠? 얘는 성문규범입니다. 성문규범의 총체가 되고,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성, 요게 제1요소다, 그지?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도 침해하면 안 되고, 국가 등 공권력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과 관련돼 있고, 일부는 집단적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이중적 의미다. 이렇게 우리 했었잖아요. 이중적 개념이 되죠. 자,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 첫 번째 뭐라고?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공법규범에 대한 침해 또는 위반과 사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볼 겁니다. 공법규범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그럼 A가 B를 칼로 찔렀단 말이야. 당연히 경찰은 개입하겠죠. 그러니까 경찰의 개입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사법규범에 대한 위반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A가 B에게 돈을 줬는데 토지를 못 받았다. 그래도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은 간섭하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떤 경우에만 간섭한다? A는 B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B가 토지를 안 넘겨줬어요. 그런데 B가 자꾸만 위협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거니까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법적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면 경찰이 도망가지 마세요, 위협하지 마세요까지는 되는데 이때도 경찰은 뭐만 해야 됩니까? 잠정적 조치만 하는 거죠. 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경찰은 뭐만 한다? 잠정적 조치만 하는 거지.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돈 갚아라 마라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공공의 안녕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였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이었잖아요. 됐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경찰권 발동 시기를 늦추지만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건 간첩죄처럼 경찰권 발동 시기를 늦췄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찰은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잖아. 그죠? 왜? 기다렸다가 국가가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논의들이. 그래서 경찰권 발동 시기를 앞쪽으로 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공의 안녕의 세 번째 요소는 뭐다? 개인의 권리와 법익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생명, 신체, 재산 다 들어가는 거고 무형적 권리도 보호되죠.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적 권리도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순수한 사법적 개인법익은 아까 사법에 대한 침해처럼 경찰은 잠정적 보호에 국한돼야 되고 최종적 보호는 역시나 법원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A와 B가 다투고 있는데 돈 주고 토지를 못 받았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B에 의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받고 토지 못 받은 사람이. 그럼 이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토지 분양 사기가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와 관련이 되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경찰이 붙잡아야죠.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공공질서 갑시다. 공공질서는 인간의 상식이나 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얘는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불문규범도 규범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공공의 안녕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공공질서를 적용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 보충적 개념이겠죠. 그 다음 이 공공질서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성교제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셨던 거랑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동적,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 같은 말로는 가변적이고요. 보는 사람마다 제가 보는 청소년 이성교제와 저기 나이가 더 드신 어르신들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 다음 공공질서의 가장 큰 단점은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범위를 축소하는 거예요. 너무 넓게 적용하면 술 한잔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오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네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공공질서 위반이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축소하는 거고, 중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화 경향 또는 법적 전명 규범화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내용들은 뭘로 만들어 두겠다? 공공의 안녕으로 아예 적어 두겠다라는 이야기죠. 확대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엄격한 합헌성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